세계가 주목하는 제6의 영양소 식이섬유. 반드시 하루 30g의 식이섬유를 섭취하라. So it becomes more than just a good healthy thing. It's a good marker of a healthy eating diet. 현대인의 만성 질환, 섬유질이 부족한 식탁에서 시작된다는데 육류 소비량이 개선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섬유소 섭취는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따라서 심장병이나 뇌졸중, 당뇨 같은 그런 성인병이 많아지고 심장병과 암을 예방하는 식이섬유의 놀라운 효과에 대해 알아본다. 고대 로마인들이 주식으로 먹던 빵입니다. 당시 로마인들은 빵에 함유된 밀기울의 양에 따라서 영양 등급을 매겼다고 하는데요. 밀기울이 적게 든 흰빵일수록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재미있는데요. 밀기울이 많이 들어있을수록 대변량이 늘어나는 것을 보고 건강에 좋지 않은 징후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고대 로마에서는 섬유소가 없는 식사가 권장된 셈이죠. 하지만 근대에 와서 흰빵과 갈색빵의 영양가에 대한 논쟁은 다시 시작됐습니다. 밀기울을 모두 제거하고 만든 부드러운 흰빵보다 거칠고 딱딱한 갈색빵이 더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인데요. 과거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죠. 그것은 밀기울, 즉 밀알의 세포벽에 함유된 식이섬유가 재평가받게 됐기 때문인데요. 21세기 식탁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식이섬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비만 인구 세계 1위의 나라 미국. 전문가들은 비만의 가장 큰 원인으로 미국인들의 식습관을 지적해왔다. 하지만 달고 기름진 음식을 좋아하던 미국인들의 식탁에도 최근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Hello? Hi. Hi. Come on in. 미국 펜실베이니아에 살고 있는 데비 파이어맨 씨. 점심 식사를 준비하는 그녀의 부엌에는 어디에도 기름진 패스트푸드는 찾아볼 수 없다. I like to use a combination of tomatoes to make it a little more interesting. 신선한 각종 채소들과 색색의 과일이 듬뿍 담긴 샐러드. 그리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곡물 크래커까지 더하면 그녀의 점심이 완성된다. 음식마다 식이섬유의 양을 체크하진 않아요. 하지만 분명히 샐러드엔 식이섬유가 가득할 거예요. 영양분도 많고 맛과 향도 아주 좋죠. 그녀가 이렇게 식이섬유 섭취에 노력을 기울이는 데는 이유가 있다. 여느 미국인들처럼 육식 위주의 식습관을 고수해오던 그녀는 비만과 위장 장애로 적잖은 고생을 해왔다. 하지만 하루하루 섬유질 섭취를 늘려가자 그녀의 문제들도 점차 사라져갔다. 예전엔 위도 민감하고 소화도 잘 안 됐어요. 식품 보조제와 식이섬유 보충제를 늘 먹었죠. 그런데 어느 날 이게 너무 극단적인 방법이란 생각이 들더군요. 그저 평소 식사에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와 과일만 잘 조화시켜도 되는 건데 말이에요. 그럼 건강에도 좋고 영양에도 도움이 되는 아주 균형 잡힌 식단이 되는 거죠. 이렇게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단을 몇 년 동안 유지했더니 소화도 잘 되고 더 이상 예전처럼 위장 문제도 없어요. 전혀요. 실제로 그녀의 집안 곳곳에는 식이섬유를 함유한 식품들이 많다. 다양한 색깔의 과일은 물론 식이섬유가 강화된 곡물빵, 그리고 귀리, 통밀, 호밀과 같은 통곡물 시리얼들은 그녀의 훌륭한 아침 식사가 된다.
이런 다양한 식품들을 통해 그녀는 어렵지 않게 하루 식이섬유 권장량 25g에서 35g을 거뜬히 채운다. 아침 식사로 고식이섬유 시리얼을 2그릇 정도 먹는데 그걸로 14g 채워지고요. 거기에 샐러드를 더 먹으면 상당량의 식이섬유를 섭취하게 되죠. 그 외의 음식에도 우리가 모르는 식이섬유들이 많이 숨어 있어요. 이렇게 하루를 마칠 때쯤이면 식이섬유 권장량은 충분히 채워지죠. 또한 데비 파이어맨 씨는 식품을 살 때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있다. 바로 제품 뒷면에 표시된 식이섬유 함유량이다. 요즘엔 식이섬유가 들어있는 식품이 많아졌죠. 그리고 찾기도 쉬워졌고요. 왜냐하면 라벨에 식이섬유 함유량이 아주 크게 표시되어 있거든요. 선반에서 60cm나 떨어져 있어도 섬유질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쉽게 알 수 있죠. 최근 미국에서는 식이섬유를 함유한 다양한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작년 한 해에만도 식이섬유를 강화한 빵, 크래커, 쿠키 등 900개가량의 신제품이 출시됐는데 특히 도정하지 않은 곡식으로 만든 통곡물 식품은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통곡물이 아주 좋다고 생각해요.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하면 건강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죠. 그래서 흰빵이나 흰쌀 대신 통곡물 음식을 먹고 있어요. 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5년 전부터 통곡물이 51% 이상 포함된 제품에 홀그레인 표시를 허락했다. 소비자들이 쉽게 통곡물 제품을 선택하게 하기 위해서다. 미국 통곡물협회 초대 회장인 마이크 올랜도 씨. 통곡물 샌드위치를 비롯해 통밀 샐러드를 즐겨 먹는 그는 정제하지 않은 곡식에 야채와 과일 못지않은 풍부한 식이섬유가 들어있다고 말한다. 현재 미국 통곡물협회에서는 홀그레인 마크를 통해 미국인들에게 하루 48g 이상의 통곡물 섭취를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권장량만큼 먹고 있는 미국인은 100명 중 4명에 불과해 식이섬유 섭취가 매우 부족한 상태다. 식품의약국은 미국인들에게 하루에 25에서 35g의 식이섬유를 섭취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을 섭취하는 사람은 매우 적죠. 그래서 저희는 홀그레인 마크와 같이 미국인들이 식이섬유를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서구의 식습관을 따라가고 있는 우리의 식탁 역시 식이섬유 섭취가 부족하긴 마찬가지다. 1960년대에 25g에 가깝던 식이섬유 섭취량은 2008년 현재 20g 아래로 떨어지며 권장량에 훨씬 못 미치는 상태다. 60년대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로 잡곡이나 나물 반찬 같은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주로 드셨습니다. 하지만은 경제가 발전하면서 육류 소비량이 계속 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섬유소 섭취는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따라서 심장병이나 뇌졸중, 당뇨 같은 성인병, 섬유소 섭취가 줄어들면서 덩달아서 그런 성인병이 많아지고 또 특이할 점은 소화기 질환에 있어서도 서구형 소화기 질환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저기 봐. 올해 41살의 이중기 씨. 그는 1년 전부터 식사에 각별히 신경을 써오고 있다. 하루 3번 잡곡밥을 기본으로 싱싱한 채소와 김, 다시마, 미역 같은 섬유질이 많은 해조류를 몇 끼 섭취하고 있다. 이번엔 뭐 파래 무침을 좀 해줘라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오늘은 저 미역 무침을 해 먹자. 이중기 씨